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9반 목요일 문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홍계월전 본문을 읽었고 홍계월전 안에 있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이거를 이제 각 이야기별로 정리를 했죠. 그게 지금 188쪽의 1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조선시대 여성 영웅소설의 특징을 우리가 풀어보는 거였어요. 조선시대에 많이 작품이 나왔던 여성 영웅소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그래서 그거를 홍계월전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봤죠. 홍계월전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뭐였죠? 그렇죠. 남장 모티프. 사회적인 진출이 가능하려면 남자처럼 의복을 갖춰야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보면 한계라고 제가 설명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는 조선시대 영웅소설에 대한 등장 이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사회적인 사건을 두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이제 조선 후기가 등장을 하면서 전기 같은 경우는 사대부나 또는 기생이나 어느 정도 글자를 배울 수 있는 위에 있는 상류층들만 작품을 지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지난 이후에 평민들, 특히 서민들 또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여성층들이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여성층들에 대한 책 읽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성층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작품들이 바로 예를 들면 홍계월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189쪽부터 이제 남은 학습활동 풀고요. 그 다음에 양주 별산대 놀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마치고 이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봐주세요. 189쪽입니다. 3번. 이 작품의 주인공이 여성임을 감안하여 이것은 이제 홍계월전의 주인공, 여자를 말하는 거죠. 다음 자료에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작품에서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기 설명은 뭐냐면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책을 읽는 층들이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배웠던 게 새책이나 방각본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새책은 뭐냐면 책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각본은 지금 우리 책을 만든 출판사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책을 찍어내는 출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책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책을 이제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흥미롭게 이야기를 해주는 직업도 생겨난 거예요. 그러한 직업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전기수라고 합니다. 전기수. 왼쪽에 지금 뜻이 나와 있죠. 고전 소설이 조선시대에 널리 유행하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사람, 이걸 전기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수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떤 부분을 지금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문제가 3번이 되겠죠. 제가 한번 박스를 읽어볼게요. 전기수는 동대문 밖에 살고 있다. 옛날 역사서의 내용의 한 일부입니다. 언문 소설책을 잘 읽는데 이야기 들려주는 사람이 주로 한글로 된 소설책을 많이 읽는다고 나와 있네요. 언문이라는 것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숙향전, 소대성전, 신청전, 설인기전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글로 쓰여진 고전 소설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전기수가 되겠죠. 워낙 재미있기 때문에 청중들이 겹겹이 담을 쌓는다. 여러 겹으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는 읽다가 가장 간절하여 매우 들을 만한 대목에 이르러 문득 읽기를 멈춘대요. 그럼 간절하여 매우 들을 만한 대목이라면 되게 인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제일 그 작품 내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죠. 그때 잠깐 멈추니까 이제 듣는 사람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궁금해하니까 빨리 이야기해달라 하면서 돈을 던졌는데 이때 이것을 요전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밑줄 친 부분이 작품 속에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셨을까요? 자, 실제로 이 작품 내에서 그렇게 뭔가 간절한 부분, 듣고 싶은 부분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굳이 여러분 3번 문제의 답을 적지 마시고요. 187쪽을 앞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목표학습 2-3번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 187쪽에 있는 첫 번째 문단을 지금 답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목표학습 2-3 하고 페이지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189페이지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장면이냐면 보국이가 평국이의 명을 받고 적진에 들어가 적을 물리치고 돌아오려고 하는 장면이었죠.
근데 사면초가처럼 겹겹이 적들에 의해 둘러싸인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작품의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긴장적인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어떻게 하면 이 보국이라는 인물이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주말 드라마나 일일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 어때요, 여러분 보면? 인물 간의 갈등이 뭔가 최고조에 이르렀거나 새롭게 뭔가 반전으로 우리가 알았던 부분이 생길 때 딱 끝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소설은 그냥 글일 뿐이죠, 글. 이 글 속에서도 그런 반전이나 인물 간의 갈등을 최고조로 이루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긴장된 분위기를 찾는 부분이 바로 187쪽에 있는 첫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요, 처음에 홍계월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의 갈래를 설명했을 때 이것도 같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 우리가 읽은 사람도 있고 안 읽어본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 옆에서 보다시피 가정소설의 대표적인 고전소설 작품입니다. 그냥 옛날 고전소설 중에서 가정이죠. 집안에서 일어난 일, 가정소설의 대표작을 고르라고 한다면 사시남정기를 골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시남정기를 간단히 이야기해보면요, 본처와 그 다음에 후처와의 갈등을 그린 이야기예요. 집안에 하도 본처가 이렇게 아이를 못 낳자 후처를 들여와가지고 아이를 낳거든요. 그래서 이 후처의 계략에 의해서 본처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본처의 이름이 바로 사씨라고 소설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처첩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사씨가 이렇게 자신이 쫓겨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고난을 극복하는지를 그린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사씨하고 이제 그 후처로 나오는 나쁜 사람, 그 사람이 교씨로 나오거든요, 교씨. 근데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실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을 허구적으로 지어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사에서도 이런 사씨와 교씨와의 관계를 그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실존적으로 인현왕후라는 사람과 장희빈이라는 후처가 되겠죠. 임금의 후처. 이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장희빈이 인현왕후, 왕의 첫 번째 아내 본처를 몰아내고 자기가 이 본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악독한 행위를 했던 장희빈은 마지막 결말에 결국 사약을 강제로 먹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희빈의 부당한 그 왕의 첫 번째 아내를 빼앗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현실적으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싶기 때문에 지었던 작품이 바로 사시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성격이 분명하다는 게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요, 여기 나온 사씨하고 지금 유한림 남편이에요.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하도 자식이 없자 후처를 드리는 장면이 우리 지문 속에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지문을 간략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왼쪽에 있는 핵심 정리를 한번 적어주세요. 이것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적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날 유이가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다. 유이는 유한림의 아버지입니다. 한림 부부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땅을 치다 여러 번 혼절했다. 길이를 가려, 길이는 좋은 날을 말하는 겁니다. 선산의 장사를 지내는데 장례를 치르는 거죠. 상례를 지낼 때 예 이상의 정성을 다하니 그 슬퍼하는 모습과 애절한 고급에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자, 그런 분위기를 여기 나오는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3년이 지났대요. 이 3년이 의미하는 건요, 옛날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은 유교잖아요. 유교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부모님의 장례를 3년 동안 치르는 거예요. 부모님의 무덤 옆에다가 움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움막에서 삼복, 그 장례를 치를 때 이제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옷을 계속 입으면서 부모님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유교적인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유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림이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가니 천자가 한림을 중용하려 했다. 하지만
거듭 올린 상소에서 시사와 득실을 말하여 뭐 옳고 그른 걸 말하는 거겠죠. 권세가들에게 미움을 받은 데다 엄승상 또한 그를 배척하여 여러 해 동안 벼슬이 바뀌지 않았다. 벼슬을 뭔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타시는 나이가 23으로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갔으나 자식이 없었대요. 마음으로 몹시 걱정하며 자신은 기질이 허약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대요. 조용한 때 한림에게 첩을 드리라고. 아이고,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모습은 보기가 힘들죠. 아예 없다고 봐야겠죠. 자기가 애를 못 낳는다고 다른 새로운 아내를 들여와라. 근데 이게 옛날 유교적인 풍습이었어요. 옛날 사회는요, 여러분, 유교적인 가치관은 절대적인 가부장제예요. 남자 중심이고요. 남아를 선호했기 때문에 뭔가 자식을 못 낳거나 대를 잇지 못하면 다른 후처를 들여오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씨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슬프다고 할지라도 후처를 들여오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로 볼 때 사씨라고 하는 인물은요, 거기 밑에 보이시죠? 유교적 가치관에 순종하는 모습, 이런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주체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홍계월이라는 인물과 비교했을 때 홍계월은 자신의 능력을 남자라는 변신을 하긴 하지만, 남장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에 비해 여기 있는 사씨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을 버리고 집안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유교적인 가치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결국 후처를 들여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 위 작품에서 드러나는 당시 남성과 여성들의 생활 모습과 가치관을 찾아보자. 결국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뭐겠어요? 유교적인 가치관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대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3년상을 치렀고 어린 나이에 혼인했고 그 다음에 남성이 주로 벼슬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홍계월이 남장을 하게 된 거겠죠. 자녀가 없을 경우엔 첩을 뒀다는 거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위 작품과 홍계월 속 인물들의 행동과 가치관을 비교하자. 제가 아까 마지막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죠? 홍계월전은 거기 여자 주인공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남성화된 여성이다.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공적 영역, 자신이 뭔가 누리고 싶은 능력을 남장을 취해서 그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 영웅으로 인정을 받는 반면에 실제 사실남정기는 순종적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홍계월전 여성 영웅을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 그 당시 사회적 진출에 제약이 있었던 여성들에게 쾌감과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었겠죠.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홍계월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봐야겠죠. 다음을 참고해서 고전소설에 대한 당시 사회평가를 탐구해보세요. 자, 거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덕무라는 사람. 우리 기억나세요, 여러분?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태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그 한글 맞춤법 3-2단원 배웠던 거 1학년 때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배운 다음에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라고 배웠어요. 거기서 말을 삼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 이덕무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분이 그 자신이 지은 책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한번 읽어나 볼까요? 자, 이덕무라는 분은요, 실제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연이나 소설은 음란한 말을 기록하는 것이니 보아서는 안 된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소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첫 줄만 읽더라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제들에게 보지 못하게 금지해야 한다. 간혹 남에게 소설 내용을 끈덕지게 얘기하거나 그것을 읽도록 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석하도다. 참 보기 딱하다 이거죠. 사람의 무식이 어찌 이지경일까? 소설을 왜 읽으라고 하는 것까? 읽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소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녀자들이 서로 다투어가며 일로 삼는 것은 오직 패설 읽는 것이다.
과거의 부녀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라고 한다면 집안일을 주로 맡아서 했죠. 근데 집안일을 하지 않고 주로 했던 것이 바로 패설이라는 겁니다. 패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민간에 떠도는 짤막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민담 같은 거죠. 썰 같은 거. 민간에서 떠도는 썰 같은 이야기입니다. 패설은 날로 달로 늘어 그 종류가 수백 수천에 이른대요.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쾌가에서는 이를 깨끗이 베껴 빌려주고는 값을 거두어 이익을 취한다. 쾌가는 책의 매매를 중개하는 상인을 말합니다. 아녀자들은 식견도 없이 비녀나 팔찌를 팔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팔아서라도 책을 읽고 말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 담당층이 누구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고해 볼 때 1번의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음란한 말을 기록한 것이니까 읽으면 안 된다. 이건 이덕모가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최재공이 말했던 거는 부녀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읽고 있다. 너무 중독돼서 읽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열심히 책을 읽으니까 열독 현상이라고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정리를 못했으면 정지해놓고 정리해주세요. 위 자료를 참고해봤을 때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꼭 책을 빌려서 읽겠다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소설에 대한 열독 현상, 열심히 읽는다, 열독. 정리해주세요.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적어보면 끝이에요. 이렇게 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은 여러분, 이거는요, 한번 별표를 또 한번 해두세요. 이거는요, 고전 소설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고전 소설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사설시조 같은 다른 류의 갈래에서도 작자 미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소설을 지으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몇십 페이지 적는 게 굉장히 힘들 건데 왜 자기가 지었다고 안 하고 작자 없는 작자 미상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덕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음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을 지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버리면 자기가 저평가되거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자 미상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해보자면 식자층, 그 당시 글자를 인식하고 글을 읽었던 사람 말하는 겁니다. 소설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작가로 밝혀지기가 두려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실제 홍계열전의 내용이었어요. 이제는요, 다시 화상수업방 돌아와가지고 저랑 같이 양주 변산대 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업방 넘어오세요.